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60명의 방북단을 이끌고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6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좀 늦게 온다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5일 평양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손을 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됐는데, 이해찬은 이에 앞서 지난번에 격이 안 맞다고 안 만났던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나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남북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절대 안 뺏기려고 단단한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참 놀라운데요. 모든 일은 그 말을 하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때와 장소가 다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어떤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가 부적절한 데서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은 매우 심각하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찬은 평양에서 진행된 14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 북측과 11월에 평양에서 국회 회담을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불참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교환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해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남과 단일 대오 형성, 이것이 제 정신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북한의 국회의장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김영남이고 부의장이 안동춘인데 북한의 국회와 단일 대오를 만들겠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자,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거기에는 공산주의 적화 통일 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북한 인사 면전에서 거론하는 것이 정상인가? 공산혁명 전술인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북주도의 통일을 위해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분명한 의도 표출에 대해서, 북한의 그런 의도 표출에 대해서 남측의 집권당의 대표로가 한 하답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북한이 물은 말에 대한 답으로서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앞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기자들 앞에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대표조차도, 원내대표조차도 이해찬이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해찬이가 북한을 방문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상사에게 보고하듯 하느냐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갔지만 그래도 당 대표 신분인데 지도자의 소신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당의 의구심도 있으니 대한민국 적화를 명시하거나 핵무장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다운 평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따지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에 대해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당장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남북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의 획득에 있는데 이 대표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남남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해찬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정권을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남북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말을 한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한국의 보수 세력을 완전히 알로 봤다. 즉 한국의 보수 세력을 완전히 깔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이 생각할 때는 한국의 보수는 이제 거의 맛이 가버렸다. 다시 그 보수가 재기해서 지금 정권을 찾겠다고 우리를 대항하기에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지금 보수에 있는 인물이나 인맥 구조나 보수의 저변이 축소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수가 거의 쇠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금 민주당의 친북 좌파 진영의 사고를 그대로 대변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한국의 보수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말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그런 정세가 여러 군데서 나타났지요. 김동연이가 국회에서 심재철이한테 그전에 심재철을 고발을 했고 압수수색을 받게 했고 고발이 있었으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재철이와 맞서서 당신은 똑바로 했느냐 한번 까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 그러면서 끝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격려를 받는 모습, 이런 거라든지 위원회를 청문회 때 비판을 많이 받으면 일 더 잘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임명하는 문재인의 모습, 그리고 위원회가 그 이후에 이 국회 이제 부총리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이 조소하는 듯한 미소를 이렇게 띠면서 강하게 이렇게 받아치는 모습 등을 보면요. 현 정권이 이 한국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읽고 있다. 실제로 심재철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지금 급속하게 빠지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기사로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심재철 폭로에서 뭐 민주당이 3만 원짜리 깐다고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자, 심재철 폭로에 대해서 문제 삼은 부분 중에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 급식업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재철은 정상회담 급식업체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짜리 밥을 제공했는가를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재철은 이 부분을 공개를 해서 맞섰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심재철 폭로를 그냥 흐지부지 시키면서 뒤로 빠지면서 이제 동력이 거의 다 했으니까 딴 데로 또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판문점에 정비에 10억, 식사 등에 45억 등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가 하는 부분을 왜 못 가고 허지부지하냐. 국가재정정보원에 들어있는 모든 서류는 돈 쓴 내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급식업체의 내역은 뭐겠습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지불했는가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회담 때 45억을 밥 먹고 하는데 썼다는데 잠깐 만나는데 그러면 밥은 얼마짜리 먹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밝혔어야 되는데요. 심재철이 폭로전 용두 3위로 끝나나 한국당 출구 전략 고심, 심재철 폭로 기재부 맞고발 청와대 조목조목 반박, 당 차원의 청와대 임무 추진비 공세 수위가 주춤해졌다. 다운로드 자료 공유 거부한 심재철의 냉담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면서
심의원 혼자서 칼춤을 추다가 막상 큰 게 안 나오니 사람들이 설설 빠지고 있다고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이 이야기를 언론에 했습니다. 압수수색 사태 직후에 심의원은 이 정도에서 빠지고 당내 기재위나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작전을 잘 짰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데 전국을 흔들 만한 파괴력 있는 정보가 더 나오지 않는 점도 한국당이 발을 빼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예산 정보를 100만 건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자료를 일개 의원실에서 어떻게 다 소화하냐. 당 지도부의 자료 공개 요구에도 심히 거부하고 혼자 진행하다가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한국당은 판을 키우기 위해 흔히 어떤 투쟁이 벌어지면 국정조사 장애 투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꼬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좌파 언론들이 비판을 하는 이야기 중에 최근에 유튜버,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한 가짜뉴스 단속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4일 가짜뉴스 척결은 보수 논객 죽이기 시도다 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한국당이 전매 특허로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지난해부터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약으로 내걸어왔고 5월 달에는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당이 지금까지 가짜뉴스에 대응한 것은 하도 언론들이 여당의 편을 들어서 한국당을 따돌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라는 사람이 5월 달에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유포자 벌금 규정을 이렇게 신설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가짜뉴스 대책위 신설, 네이버 등 포털 뉴스 가짜뉴스 삭제 의무 부과 처벌 근거 마련, 가짜뉴스 유포자 벌금 및 처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에 보면 가짜 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 보도 또는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끔 하는 내용의 보도라고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변협, 언론단체 등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짜뉴스 대책위를 구성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포털에는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발의를 하면서 가짜뉴스 퇴치법 발의로 가짜뉴스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뉴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 왜곡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를 방지하는 거다. 물론 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 등에서 얻어맞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강효상 의원, 한국당 의원 등의 이런 법안 발의가 지금 가짜뉴스의 범주에 주로 유튜브의 가짜뉴스, 보수 논객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너네들이 가짜뉴스 처벌하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고 물고 늘어지는 계기를 마련했고, 저한테도 몇 사람이 한국당의 강효상이라는 의원이 가짜뉴스 처벌 법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하는 부분에 구실을 만들어 준 게 아니냐라고 문자를 보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한국당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야당이면 자기들이 좀 불리하더라도 가짜뉴스 등을 보호를 못할 망정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을 어떻게 야당이 앞장서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정권이
메이저 언론들을 장악해서 비판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언더그라운드로 가서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그나마 비판이라도 하는데, 한국당은 저들한테 비판하는 포탈 등의 이야기를 듣기 싫고 일부 언론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가짜 뉴스 법안을 만들자고,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강화시켜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좀 있더라도 대부분은 권력을 쥐고 독재를 하는 현 정권한테 비판이 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국당이 가짜뉴스 처벌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가짜뉴스가 보수 농객들 죽이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좌파 언론들이 너들이 가짜뉴스 죽이기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당이 얼마나 현 정권에 의해서 우습게 보이고 있는 것이냐. 자, 자신들이 야당인가 여당인가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들 몇 명한테 공격하는 걸 듣기 싫어서 가짜뉴스 법안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옳거니 잘 됐다. 너희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실제로 총리실 등에 가짜뉴스를 적발하는 그런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효상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한 것인지, 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인지 한번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실명을 언급하면서 하겠습니까? 또 본인이 이걸 했다고 엄청 자랑스럽게 많이 뿌렸는데요. 한번 한국당 입장 밝혀보길 바랍니다.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조사를 하자, 장외투쟁을 하자, 그 다음에 무슨 특검을 하자 해도 뒷감당도 못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찡긋하게 붙어서 싸우는 놈도 없고, 투쟁력도 결여되어 있고, 이러니까 저런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만 고립시키고 이제 바른미래당까지 꼬드겨서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만드는 상태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또 툭 하면 한 명씩 잡아가두고, 자, 부패의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라 해서 또 하나 잡아가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서히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겁도 없이 달라드는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한국당보다. 그래서 이들을 두들겨 잡으려는데 한국당에서도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네. 그래, 우리는 그거 좀 더 따듬어서 하자 해서 지금 문 정권이 유튜버를 규제하기 위한, 보수 유튜버를 규제하기 위한 방송통신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지금 한국당에서 발의했던 그런 내용의 일부를 좀 고친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멍청한 한국당이 현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현 정권이 지금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도 개정하겠다. 더 나아가가지고, 그리고 정권을 북한 문제에서 뒤바뀌지 않도록 정책이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건방진 말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